여우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미증시 급락에 또 프로그램 매도에 조정이 좀 더 길게 가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오후 들어서 분위기가 반전돼서요. 이 분위기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탄탄한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작두타는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연기금의 매수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오셨군요. 제가 어젯밤에 이를 갈았잖아. 세상에 어떤 방송에서 진행자가 이렇게 출연자한테 숙제를 내주고 그러는. 아니 외국인들도 지금 매수세가 주춤하고 네. 또 기관에서도 우리가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연기금이 참 알짜배기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단순히 경기 방어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했는데요. 이제는 무언가 공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기금이 이제 전체 자산의 비중을 좀 확대하다 보니까 단지 경기를 방어하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성장성 있고 실적이 부각되는 종목으로 집중적으로 좀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는 그런 종목으로 삼성 SDI와 하이닉스를 집어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종목은 견조했고요. 또 나머지 종목들은 이순복 주임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열심히 방송을 시청 중인 분인데 실시간 방송은 업무 때문에 볼 수 없어서 주로 퇴근 후에 지난 방송 보기를 하는데요. 요즘 들어서 VOD 방송 자주 끊기는 현상이 있대요. 그래서 개선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TV 시청자뿐 아니라 저희 또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저희가 도움 드리니까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지내셨어요, 연구원님? 네, 저도 어제 VOD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자꾸 끊기더라고요. 너무 공감했어요. 네. 네. 자, 우리 시황 빨리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미 증시가 조정 양상이 된다. 조정 양상이 나타나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미증시 급락에는 많이 놀라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 약세가 지속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후 들어서 반등이 나타나서요. 예,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는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사실 하락을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 그럼 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경기 둔화라면은 인플레이션 걱정을 좀 뒤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어떻게 안심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가장 제가 이렇게 오전장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했고요. 포지션이 어땠냐면 개인은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매도를 했는데요.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외인이 조금 매도를 늘려가니까 질세라 해서 기관이 더 매도세를 늘리더라고요. 오직 유일하게 개인만이 현물,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었고, 뭐 종가를 보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좀 매수로 돌려놓고, 기관도 현물 매도를 좀 축소시켜 놓으면서, 그래도 야 얼마나 수성이 도대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쓰러웠으면요, 외인이 팔지를 못하더라고요. 917억 정도 매도 포지션이 보였는데요, 개인이 사니까 외인이 스톱한 상태에서 멈춰져 있더라고요. 아마 오늘 장을 지켜주시느라고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고생하셨고 애쓰셨고요. 또 하나 부분이 오늘 장을 열심히 올렸던 거는 역시 삼성전자의 힘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신규 투자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됐던 건데요. 오늘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이 발키리에서 연기금 얘기를 안 했으면 이렌텍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이렌텍에서 오늘 종목을 하면 이슈였는데요. 삼성전자가 신규 투자하는 종목 하면 지켜보자 중에 이렌텍도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시청자분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대차 오늘 그래도 감사한 게 뭐 현대차, 뭐 포스코 그 유가 고공행진으로 저 밑에 눌려있던 대한항공까지 올라오면서 대형주들이 많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요. 장은 전체적으로 좀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좀 두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저를 이제 글로 보냈던 그 차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거기를 뚫고 올라가려면 사실 개인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시청자분이랑 통화를 하면서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런 상승은 이어지겠지만 어쨌든 포지션은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와야지만 다시 주가 상승이 좀 기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이 끝난 건가? 라는 퀘스천이
가장 오늘 큰 관심사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승복 주임님의 의견은 아직은 아니다는 거죠. 예. 네. 오늘 시장 흐름을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아직은 하루 정도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이승복 주임님께서 미증시에 대해서 이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S&P 500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주가가 60일 이평과 20일 이평이 지금 맞닿아 있습니다. 거기 레벨까지 딱 맞아 떨어지게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 하락할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그런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증시 꼭 확인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일까지도 한번 그 큰 이슈를 하나 넘긴 다음에 다시 한번 짚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긴장감은 있었는데 오늘 개인이 시장을 뒷받침해줬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게요. 삼성전자 이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음봉이 6개가 계속 내려오다가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삼성전자가 반등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 김우신 차장님이 오늘 반등이 보이면이라는 멘트를 해주셔서 내가 속으로 김우신 차장님께서 삼성전자를 보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래 삼성전자가 오전장 12시만 해도 기운을 못 폈습니다.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는데 아주 딱 들어맞게 그러한 이슈를 보이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시켜서 장을 좀 고의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버거워 보였어요. 예. 객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객장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갑자기 오후 들어서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요? 예, 사실 오늘 같은 장이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이었는데요. 오전에 이제 팔자는 전화가 계속 이제 빗발치다가 오후에는 좀 더 가져가면 좋지 않겠냐는 또 문의가 다시 태도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사람의 심리가 하루 따라서 한 두세 번씩 바뀌는 그런 어려운 장이었는데요.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 지금 모르고 계신 게 있습니다. 오늘 연기금이 주요 종목들 들어올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1시 30분경에 선물 시장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계속해서 오늘 3천 계약 이상 매도가 나왔었는데 1시 30분경 중에 개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선물 가격을 279까지 들어 올렸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산 가격이기 때문에 워낙 강한 매수를 이겨낼 수가 없어서 손절을 친 다음에 다시 재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는데요. 이 개인적으로는 이 개인이 큰 자금이 일정 그 개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세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런 흐름이 바뀐 다음에 주도주들의 반등이 아주 크게 나왔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내일 물론 이제 선물 옵션 만기도 있겠지만 전일날 주도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시장의 반응성을 역시 윗방향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장은 항상 예측하는 것하고 반대로 가게 되는데 실제로 그 전문가의 한 90% 이상이 2050 조정을 이번 주 예상을 했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좀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결론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있는 종목을 오늘 오전이나 어제 팔았더라면 또다시 개인 그 물량을 기관이나 외국인에 빼앗겼고 다시 내일 장이 치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또 그 종목을 살 수 없어서 놓치고 마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시장의 반응성을 믿고 가지고 계신 주도주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 이게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지금 선물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원래 옵션 만기를 앞두면은 그 선물 예수금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오늘도 아마 1% 이상 최근 들어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선물 쪽으로 많이 예수금이 몰려서 글쎄요 무슨 큰 힘이 들어오셨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옵션 만기일에 베팅을 하기 위해서 큰 자금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바라는 바는 내일쯤 이렇게 잘 위쪽으로 끌어올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관점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개인의 매수세가 어떻게 보면 순수한 개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예.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참 왔다 갔다 하는 게요. 어제 국내 증시가 크게 급락하고 또 미 증시까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는 이제 좀 팔아야 되나 지지선 이탈이 된다면 좀 팔아야겠다 했는데 오늘 갑자기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문의 전화를 많이 받으셨겠군요. 예. 정장 대리님께서는 역시 대형 우량주들은 많이 팔고 사지 말고 보유 의견을 주신 것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셨겠네요. 그냥 이제 오늘 말 그대로 오전에 이제 팔자는 분들 말대로 팔았고 오늘 오후에 다시 올라가니까 다시 샀으면
저는 상당히 실적에 플러스가 됐을 겁니다. 예.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 수수료가 나가는 부분이랑 다시 매물을 잡으면서 단가를 놓치는 부분에 의해서 양쪽으로 마이너스가 났을 거고요. 따라서 이제 그 주도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경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한 주도주가 살아있으면 시장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 기아차 장초에도 장 좋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의 성격을 여러분이 아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삼성 그 관련된 뉴스가 6천억 정도 뭐 1, 2차 기업한테 지원해준다는 그런 이제 뭐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가 최근 뭐 세금 압박 수사가 있었고요. 거기 관련해서 정부의 이런 이제 개입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넓은 그림에서 보면 오늘 이제 연기금이 들어온 것도 이제 그런 정부의 그런 인위적인 힘도 있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물가를 누른 부분에서도 정유주 꺾기라든지 뭐 한정 가격을 눌러서 못 올리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정부가 의도한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제 뭐 이따 건설사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부토건도 오늘 얘기가 의외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또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시장을 살리는 이제 강하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세하게 우리 업종으로 넘어가서 압축을 해볼까요? 다음 주제입니다. 네. 전소연구원께서 먼저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정재훈 대리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건설에 대한 것들 안 물어볼 수가 없고 또 화학에 대한 정유주들이 오늘 유가 하락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업종이 오늘 하락이었잖아요. 예. 좀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대책이라든지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다시 나온 것 같은데요. 뭐 건설업종도 그렇고 정유업종은 이제 막판에 또 이제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좀 흔들리지 않는 시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삼부토건 관련은 예상을 좀 하기 힘들었는데 실제로 이 배경을 보시면 4, 5월 달에 건설사, 중소건설들이 CP라고 하죠. 그 자금 빌린 자금들이 상당히 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최근에 저축은행도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쪽 부분 대출을 규제하면서 이 부분을 견디지 못한 중소건설사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저희가 예전에 정유주도 저번 주 월요일 날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그 기업과 연관되지 않은 기업 밖의 리스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해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더 지켜봐야 될 점은 그 2월 달 그 분양 시세를 보면은 16만 세대가 이제 미분양이었었는데 이제 작년에 올해 2월 달에 8만 세대가 미분양으로 바뀌면서 한 50% 정도가 미분양 분량이 줄면서 그 건설 업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소건설사들이 부도가 나면서 대형 건설주가 빠지는 거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그것이 거꾸로 얘기하면 결국 심리적인 부분에 상당히 압박감을 받았기 때문에 팩트보다는 심리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건설사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부분의 수주라든지 이런 물량들 승자가 독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대형주, 뭐 현대건설이나 GS건설, 그리고 또 대림산업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꺾여 있지만 시간을 두고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건설주 중에서는 여전히 그 해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한 가지 더 첨언드리면 아까 삼부토건 희생 방안에서 잠깐 얘기 나왔던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 정부 쪽에서도 그 경기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건설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금융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을 다시 한번 뜰 것 같습니다. 오늘 삼부토건을 회생시켜주겠다는 이런 절차를 얘기를 하는 것도 은행들이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뒤에 이제 정부의 그런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말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시간을 두고는 지금 일시적으로 꺾여 있지만 오히려 탈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말할 수가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참고로 오늘 대림산업 좀 밑분해서 다시 매수를 해서 좀 단가를 다시 낮춰놓은 상황인데요. 그런 이제 잔 물결보다는 해외 수주 부분, 오일머니가 넘치면서 수주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큰 물결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은 철컹했지만 역시 예. 뚝심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전소연구원께서 오늘 건설주에 대한 아주 심층 있는 분석을 해오셨어요. 네, 일단 그 삼부토건의 그 회생 방안 관련돼서는요. 일단 은행권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왜냐하면은 은행권이랑 삼부토건이 지금 PF 대출 연장을 논의하던 중에 갑자기 의논도 없이 그 법원에다가 회생 절차를 신청해 놓은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은행권들은 대출금을 받지 못하는 묶여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이제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회생 절차를 일단 철회하는 방안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언급드렸던 저축은행 PF 사태로 인해서 건설사 이슈는 올해 내내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들을 제가 예상하는 이유는 제가 표로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 PF 만기 비중을 보시면은요, 1년 이내가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1년 내에 PF를 상환하거나 아니면은 연장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지금 현재 저축은행들도 지금 저축은행 PF가 12.4조 원 규모인데요. 지금 이 저축은행 구조기금을 10조 원 정도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자라는 수준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저축은행 PF 사태가 계속해서 불거질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일단 신용 등급이 낮거나 아니면 PF 잔액이 많은 경우에 이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상장 그 건설사들에 대한 신용 등급과 그리고 PF 잔액을 장 끝나고 게시판에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요. 이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저도 저도 결론적으로는요, 정재훈 대리님과 의견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일단 주택 건설 비중이 높은 건설업체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수주 쪽으로 관심을 좀 돌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설사들이 속가내기를 한번 하면 오히려 살아남은 건설사들은 경쟁력을 갖게 되는 우위가 있기 때문에요. 이번 이 PF 사태들을 잘 넘기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우리 그 테마의 또 전문인 이순복 대리님께서는 오늘 4대강 테마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재훈 대리님의 얼굴을 잠깐 가려보자면 오늘 줄줄이 상한가였잖아요. 한두 종목이 아니라 아까 다 종목의 상한가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솔깃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발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탁자산이 13조였을 때 그 예탁평가금이 그랬을 때 대선 테마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16조 정도로 급격하게 더 많이 늘어났는데 뭔가 느낌에는 무언가 하나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 만들어서 올릴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전국에 바이오일 줄 알았어요. 이번 최근 들어서 계속 뭐 구제역 이후로 또 이상한 병이 돌면서 계속 이슈가 올라오고 또 제약주들로 계속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바이오주일 것일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4대강이 움직였는데 하여튼 뭔가가 하나 움직일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더듬이를 세우고 어떠한 그 대선 테마주 같은 그런 랠리를 보일 테마가 나올지 지켜보다가 나오면 하여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선 테마로 바이오를 예상하셨는데 좀 움직임을 더 지켜봐야죠. 일단은 좀 지켜볼 텐데 일단 뭐는 하나 딱 터질 것 같아요, 지금. 그 대형 건설주를 중심으로 봐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작은 4대강 테마, 어떻게 보면 건설자가 들어가요. 울트라 건설, 사무개발, 특수 건설자가 들어가니까 참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세영 연구원님이나 뭐 정대리님이나 일단 굵직 좋은 대형 건설주만 가져가자라는 그런 관점이고 제가 연초에는 사실 현대건설을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계속 이제 또 자랑질을 하자면 현대위아가 또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지주사격으로 본다면 현대위아가 올라감으로써 현대자동차, 기아차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하나 저는 하반기에 좋은 종목은 삼성물산을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연말쯤에 삼성종합화학이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지수사격으로 핵심 부분이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그 삼성물산에 대한 이슈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발키리에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역시 이렇게 해서 이순복 주인님의 간접적인 자랑이었습니다. 그 현대위아가 오늘 신고가 냈죠? 만도도 그렇고요. 그 업종별로 또 섹터별로 봤을 때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정부의 투자와 실적 기대감, 이 두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동차는 일본의 반사 이익도 받았지만 이 실적의 기대감이 워낙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는 우리 전수연구원께서 또 계속 얘기를 해주셨었죠? 그래도 좀 사실 이제 화학과 자동차 업종들이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동안 그다지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미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외국인의 차익 실현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다시 실적 기대감이 부활하고 그리고 일본의 지진에 대한 이런 반사 이익들이 나타났다는 것이 좀 긍정적이고요.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업종은 올해 내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대리님. 완성차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에다가 또 타이어까지 이게 예. 세트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안 둘래 안 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문의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예. 실제로 매매하고 계세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어차피 이제 뭐 만도라든지 이렇게 큰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 업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자동차주도 저번 주에 쉬고 뭐 화학주도 쉬다가 또 결국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결론은 아직 시장은 살아있고 주도주가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업종이 또 올라가게 되고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그 부분을 노린다면 저는 대형주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 유도를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마음에 걸려하시는 거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 워낙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몇 주 매수를 못 한다는 점에서 조금 이제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어차피 수익 내는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라든지 그런 시장의 성격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업종별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워낙에 그 장 마감 앞두고 삼성그룹이 그 5천여 곳의 1, 2차 협력사들과 동반 성장을 위해서 6,10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거 갑자기 나온 뉴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일 그 종목들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두 전문가께서 좀 판단을 해주세요. 정재훈 대리님, 먼저 준비하시고요. 이순복 지님. 예, 그 이슈는 사실 저는 그걸 받은 게 한 9시 반 정도에 좀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이렌텍이라는 종목을 받았는데요. 관련 종목에 대해서 역시 삼성의 힘이 좀 큰 것 같고요. 거기에 따랐으면 계속적으로 지금 대형주들이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출렁거린다 그러면 중소형주 코스닥 쪽으로는 일단은 그룹주는 매기가 좀 쏠릴 것 같네요. 이렌텍 예. 볼까요? 보세요. 예. 네. 정재훈 대리님 간단히요. 제 생각에는 이런 이제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공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보통 정보를 뭐 미리 알고 난 다음에 파는 정도까지만 딱 얘기가 되고 이건 워낙 장기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신 종목도 위에서 이제 조금 빠진 걸 보면 좀 단타 위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 그거 큰 그림에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일의 전략 세우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주저하지도 부정하지도 마라. 마음이 편해지네요. 내일 옵션 만기입니다. 큰 이벤트만 내일만 지나면 좀 나아질지 마음이 편해질지 모르겠는데 전략 세워주세요, 연구원님. 네, 일단 다우지수가 조정을 받은 것에 저는 계속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저께 어제 새벽에 알코아가 실적을 예상에 부합하게 발표가 됐음에도 그날은 상관없었는데 또 이제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증시는 알코아 실적 부진 가능성에 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거든요. 결국 시장은 심리입니다. 심리가 계속해서 오르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자 악재 쪽에 좀 관심을 돌리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정 국면으로 좀 많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옵션 만기 변동성까지 확대가 되면 추가로 다시 한번 짚을 것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이순복 지님. 네, 전고점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반드시 쉬어가야 될 자리이긴 하는데요. 이 얘기 전에 게시판에 어떤 분께서 누구누구 아빠라고 올리신 분이 여우 같은 와이프도 있고 토끼 같은 자식도 있는데 하이닉스 때문에 저를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시면서 와이프한테 쫓겨날지 모른다고 보따리 싸들고 저희 집 주소를 물어보시니 큰일 나십니다. 저 미스인데 결혼 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시고요. 집 나오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조정의 빌미가 지금 다른 악재가 아니라 단지 프로그램 매도 출회가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고요. 저는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올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조정을 한번 조금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예. 정재훈 대리님 전략 세워주시죠.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일 외국인들의 현물의 반영성이 매수냐 매도에 따라서 외국인의 포지션이 나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각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대처를 하는데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뭐 정유나 화학, 조선, 건설 그리고 IT 이런 쪽 주도주 업종들이 뭐 기관의 매물을 받아서 장중에 3-4% 빠지더라도 매도를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H지수 관련 보시면은 H가 이제 홍콩 지수가 아무래도 미국 자금이랑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영향이 큽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온 거 봐서 미국 시장이 오늘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도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은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빠진 이유는 유가 이제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와서 좀 영향을 받았는데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3인 3색 이 세 분의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략 세우셨죠? 한양증권의 전수영 연구원, 우리투자증권의 정재훈 대리, 주식소녀 이순복님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